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장 초반 영향을 좀 받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 작년하고는 좀 다른, 작년하고는 다른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월요일 첫날이긴 하지만 양봉으로 장을 마쳤고 현재 9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종목별로 좀 온도차가 좀 있었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오늘 1,500억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970억 순매수였는데 오늘 1,5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매수하다가 매도하다가 또 매도에 다음 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기계적인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별로 좀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4일 전이죠. 에코프로, 머티, LNF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차 전지 바닥 탈출 신호가 있고, LNF는 미국에 좀 진출하려고 부사장이 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섹터가 그러면 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에코프로 성장 발판, 흑자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숫자로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계열사들의 이제 점씩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그룹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수급적인 변화도 있고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여러분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일이죠.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리를 한 차례 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됐습니다. 연 3% 금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은행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대출 금리를 조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문제는 예금 금리가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수익이 안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투자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 일부가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분명히 0.25 정도의 인하폭을 나올 걸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작년에 역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CM이 아닌 LFP가 대세로 됐습니다. 보시면 CAT라든가 BYD 이쪽이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CM은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캐즘이 아닌 성장을 좀 했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좀 전체적인 캐즘 국면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LFP 쪽을 좀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도예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오전에는 선물시장 매수였는데 매도로 전환됐고,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1억 정도, 근데 프로그램으로는 1,5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바로 프로그램에 따른 변동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 삼성 SDI 오늘 6.7% 올랐죠. 양봉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 특히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스코 피처엠 역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기관들 제가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주식을 사야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주로 단타기 때문에 올랐다 빨았다 올랐다 팔았다 요거 계속 요거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어느 정도 사고 어느 정도 팔고 이게 사이클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죠. 바닥권에서 아직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점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제가 지난번 시간에 4일 전에 말씀드렸던 탄력이 좀 121선 넘어가서 올라간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블루런 벤처스 윤관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고 또 매도하고 나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탄력은 좀 받아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기관 투신 정기금에서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막이죠. SK IE 테크놀리지. 요거는 또 바닥권에서 오늘 121선 맞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120일 뚫고 나서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좀 갖다가 밀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2차전지 섹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 특히 뭐 많이 물려있는 에코프로, VM, 포스코, 피처엠 이런 쪽으로가 갈지 아니면 조금 가벼운 장비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상당히 시장에 좀 과거의 주도주, 조선주나 방산 이쪽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새롭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그런 형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도 좀 담고 있어요. 2차 전지 웬만하면 제가 다 안 담거든요. 그죠? 그동안 계속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4일 전부터 이렇게 바닥 탈출 신호, LFP, 아까 말씀드렸죠? LFP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LFP 양극재를 안 하고 나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LFP, LNF, 머티, 장비주 되게 많아요. 장비주뿐만 아니라 전고체 관련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람이 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K배터리 움직일까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주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뭡니까? 수급이죠. 1년 6개월 동안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배터리 투자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관심도 별로 없고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만큼 매물대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로 조금만 나와도 언제든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수급이죠. 그만큼 매물 공백이 좀 비관의 벽도 높고 매물 병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 조금만 사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입지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제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이 뺏어서 동맹국을 하고 되찾겠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더 우선주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물론 IRA 때문에 좀 힘든 거는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변수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독일이죠. 이번에 독일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메리츠, 메리츠 기독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기존의 솔츠에서 좀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지금 보수는 보수인데 중도 보수 그쪽으로 이제 자국을 위한, 유럽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러시아, 북한, 이란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좀 독재 국가라고 해서 중국을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메리켈이라든가 숄츠는 상당히 독일이 좀 자동차 아시잖아요. 벤츠도 지분이 벌써 다 중국 자본이고, 유럽의 자동차의 모든 지분이 다 중국 차예요. 중국 사람이 갖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 중국의 속국처럼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K배터리에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반중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K배터리의 귀환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의 메르츠,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고요. 100번을 넘게 이제 미국을 갔던 메리켈하고는 20년 동안 앙숙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뿌리 깊은. 그래서 미국 쪽을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하긴 하는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변수 때리기는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미국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중국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독재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이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큰 위험이 따른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인물이 지금 독일의 신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거기 독일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시장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나머지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힘이 가장 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K배터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닥권에서 아직 에코프로는 121선도 못 뚫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조금 더 올라가면 121, 드디어 이번에 넘어가나요? 121선 맞으면 떨어지고 1년 6개월 동안 일했는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좀 머티가 가장 먼저 뚫고 갔죠. 그다음에 포스코, 피처엠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얼마 전에 DX, 엠텍 이렇게 121선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120일 뚫고 나가는 모습 나오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그것 좀 여기 121선 위에 있고요. LNF도 곧 120일 넘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양은 이제 워낙 바닥권에서 매물 공백 때문에 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뭐 나노 신소재도 오늘 121선 뚫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코스모 신소재 아직도 뭐 바닥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싸요. 지금도 봐도 엠캠, 코스모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22선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DI 아직도 121선 밑에 헤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주식 변화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그 2차전지 관련주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장비주도 있고, PNT 121선 넘어갔죠. 메가터치도 그렇고, 상신 EDP 오늘 장중에 한번 딱 넘었다가 밀리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밖에 뭐 많은 CIS, CIS도 그렇고, 윤성 FND도 나쁘지 않죠. FNC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저점이라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NT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돌아가면 2차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금리 인하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금들이 가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저점에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사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딱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뭐 3%대 이하로 지금 예금 금리를 주고 있는데 내일 또 금리 다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정기예금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 조금 안더라도 2차 전지 사놓는 게 3%도 안 되는 금리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어느 정도 만회하는, 일단 120일 넘겨야 돼요. 120일 넘겨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장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장이 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이제 요런 거는 좀 있어요. 요거는 좀 감안하시고, 아무튼 바닥권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통방에서 조금 변화를 좀 줄 건데, 뭐 집중론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들을 좀 수급이나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좀 더 편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283-5540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리고 사칭으로 필승을 사칭하는 세력이 그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카카오나 이런 것들로 많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카카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카카오톡을 하지 않고 무료방 이런 거 없습니다. 일부러 무료방 안 하는 거예요. 무료방 하는 순간 수많은 무료방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는 절대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최장 3개월 21만 원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노후를 좀 평생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55세에서 64세가 지난번에 봤더니 44%입니다. 제일 많아요. 나머지 이제 65세 이상 분들도 25. 이분들만 더해도 거의 70%고, 그 밑으로도 좀 30%인데, 이분들의 그 수요에 맞춰서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이거 여러분 못해요. 저는 사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기존에 젊은 애들이 좀 많이 해왔잖아요. 종목만 그냥 계속 쌓이고 빠지면 모르겠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점에 사서 수익을 먹고 나오고 또 팔고 또 저점에서 시작하는 거 사서 갖고 있다가 먹고 나오고,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계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시간을 두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일부러 걔가 가격을 싸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30만 원, 뭐 55만 원 이렇게 받는 친구들, 이 친구들보다 제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날 거예요. 시간 두고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막고 있어요. 자꾸 사칭하는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막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소통방 쪽에서 2차 전지 오늘도 교체 매매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고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저점에서 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교체 매매를 통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늘려 나갈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이나 뭐 한올 3월 달에 안으로 좀 뭔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3월 달 이후에 좀 슈팅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좀 교체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중을 100%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반 정도만 정리하고 또 그때 좀 맞는 섹터. 2차 전지가 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저러 지금 기회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선주 못 샀다고, 방산주 못 샀다고 서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지만 그 이후로 또 2차 전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겠죠.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못 먹었다,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저점에서 잡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지나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느끼기에 그냥 바닥권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섹터가 지금 2차 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 사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죠. 예금이 이런 3%도 아쉬운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주식을 안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 사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수요들을 맞춰주려고 하면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좀 사지 않겠습니까? 단순 논리지만 만약에 예탁금도 늘어나고 이런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기고 있는 2차 전지들이 점점 부각이 될 겁니다. 아직 방송에서는 긴가민가 때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때가 지금입니다. 원래 그 친구들은 좀 많이 올라야 이제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긴가민가 할 때 주식을 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급을 저는 주로 많이 보는데, 수급상에서 뭔가 바닥권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뭐 꼭 여기 종목 얘기가 아니더라도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매일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매일 마감 시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감 시황만 들어도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 얘기 안 했더니 구독자가 몇 명씩 안 늘어요. 거의 이제 5명, 4명, 8명 이렇게 드는데, 구독을 빨리 해서 7,000명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15,000명 채널이에요. 한번 폐쇄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사칭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쇄하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시장의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2% 떨어지면 우리도 3% 떨어졌는데, 지금은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양봉이 끝나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시로 바뀌었어요. 작년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증시의 오명을 벗어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불안하긴 한데, 전국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욱 안정이 될 거고, 또 3월 말에 공매도까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좀 이렇게 그 공매도까지 있어야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고리즘 매매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또 그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쓸데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점차 해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쓸데없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결국에 개인한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꼭 공매도가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변화가 또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좀 제 나름대로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좀 제 주장이니까, 제가 옛날 2023년도 7월 말에 2차 전지 이제 나올 게 없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댓글 못 달지만 댓글 폭탄이 나와갖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결국 그때라도 정신 차려 가지고 매도하신 분들은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제가 2차 전지 섹터들 많이 매도시켜 갖고 예, 솔직히 우리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작년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작년에 뭐 HLB부터 시작 알테오젠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예, 뭐 2배, 3배씩 수익을 냈어요. 깨알 자랑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는 예, 더 쉽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못 버는 거예요.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 그런 시장이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올랐는데 못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법이 예, 더 중요한 거겠죠. 예, 오늘 말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예, 시장의 변화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